혹시 요즘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한쪽만 힘이 빠지는 걸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 증상을 단순한 근육 문제나 관절 노화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뇌에서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저는 30년간 뇌와 노화 신호를 연구해온 박사 김세훈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어르신들의 뇌 건강을 지켜드리면서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다리는 뇌와 가장 먼저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곳이에요. 실제로 지난달에도 제가 상담했던 74세 최명환 님이 오른쪽 다리 끌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가 일주일 만에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회복하셨지만 만약 그 신호를 계속 무시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뇌경색이라는 게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몸에서 미리미리 신호를 보내거든요. 특히 다리에서 나타나는 신호들을 알고 계시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신호들을 파스 한 장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정말 늦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다리에서 나타나는 7가지 뇌경색 전조 신호를 직접 체크할 수 있는 방법부터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까지 모든 걸 알려드릴 거예요.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다리에 이상한 느낌이 있으시다면 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런 작은 신호 하나가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요즘 걸을 때 다리에 힘이 달라지는 느낌 있으셨나요? 얼마 전에 상담했던 72세 장정희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소에 정말 건강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왼쪽 다리에만 힘이 빠진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잠자리가 불편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죠. 가족들도 그냥 운동 부족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걷기 운동을 권하셨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72세 장정희님은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셨는데도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지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상담을 받게 되셨죠. 저는 간단한 체크만 해봐도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바로 정밀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뇌혈관에 작은 막힘이 시작되고 있었고 그 신호가 바로 왼쪽 다리로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관리를 시작했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반대로 70세 김영자 어르신은 비슷한 증상을 6개월 동안 파스와 찜질로만 버티다가 결국 쓰러지셨어요. 지금도 재활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처음 신호를 놓친 게 정말 안타까워요. 만약 장정희님처럼 초기에 대응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뒤에 나올 자가 진단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신호 하나로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과 늦은 발견의 차이는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다리와 뇌를 연결하는 위험한 신호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신호는 한쪽 다리만 계속 저리는 증상입니다.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 지속적으로 저린다면 이건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뇌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 신호에 문제가 생기면 한쪽으로만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국내 신경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뇌경색 환자의 60%가 사전에 편측 저림을 경험했다고 나와 있어요. 71세 박성호님도 처음에는 오른쪽 다리만 조금 저린다고 하셨는데 며칠 뒤에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뇌에서 보낸 경고 신호였던 거죠. 만약 여러분이 양쪽이 아닌 한쪽만 절린 적이 있으시다면 그 증상이 반복된다면 절대 파스나 찜질로 넘어가지 마세요. 즉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워지거든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신호는 다리를 끌며 걷는 증상이에요. 걸을 때 발끝이 바닥에 끌리면서 뚜렷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죠. 이건 발목 근육으로 가는 신경신호 전달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 곳에 있는 발목 근육부터 영향을 받거든요. 해외 신경재활 연구에서도 편측 보행 끌림이 뇌경색의 초기 경고 신호로 밝혀졌어요. 69세 이명자님의 경우도 본인은 몰랐는데 가족분이 먼저 걸음걸이가 달라졌다는 걸 알아채셨거든요. 그래서 걸음걸이 변화를 가족에게 확인 요청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스스로는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의 관찰이 필수예요. 혹시 가족 중에 걸음걸이가 달라진 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변화를 놓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걸음이 불안정해지면서 자주 휘청이는 거예요. 특히 방향을 바꿀 때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지죠. 이건 뇌에서 균형을 담당하는 부분에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거든요. 75세 권혁진님은 처음에 그냥 다리 힘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어요. 하지만 계속 관찰해보니까 특정 동작에서만 불안정함이 나타났어요. 직선으로 걸을 때는 괜찮은데 방향을 바꾸거나 계단에서만 휘청이셨거든요. 이런 선택적인 불안정함은 단순한 근력 저하가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도 평소보다 걸음이 불안정해졌다면, 특히 특정 상황에서만 그렇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거리를 걸어보시면서 변화를 체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번째는 다리에 힘이 갑자기 빠지는 느낌이에요. 걷다가 갑자기 주저앉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계단에서 다리에 힘이 빠져서 위험했던 경험 있으시죠? 이런 증상을 일시적인 피로로 넘기시면 안 돼요. 뇌에서 근육으로 가는 신호가 불안정해지면 이런 갑작스러운 힘 빠짐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68세 김철수 님도 지하철 계단에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서 넘어질 뻔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검사를 받게 되셨죠. 이런 갑작스러운 힘 빠짐이 주 2회 이상 반복된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특히 같은 쪽 다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다섯 번째 신호는 다리의 감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리거나 시린 느낌 또는 반대로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건 뇌에서 감각을 처리하는 부분에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미거든요. 특히 한쪽 다리의 감각만 달라진다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73세 이순자님은 왼쪽 다리가 계속 저리다가 나중에는 아예 감각이 없어지는 느낌까지 들었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감각 변화는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놓치기 쉬워요. 만약 여러분도 한쪽 다리의 감각이 달라진 게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확인받으세요. 특히 양말을 신을 때나 신발을 신을 때 감각 차이를 느끼신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여섯 번째는 다리 근육의 떨림이나 경련이에요. 가만히 있을 때도 다리 근육이 떨리거나 잠들 때 다리에 경련이 오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뇌에서 근육으로 가는 신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에요. 70세 박영호님의 경우 밤에 잠들 때마다 왼쪽 다리에만 경련이 왔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부족인 줄 알고 영양제를 드셨는데도 계속 반복되더래요. 나중에 검사해보니까 뇌혈관 쪽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근육 떨림이나 경련이 특정 부위에만, 특정 시간에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단순한 영양 부족이 아닐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 경험하고 계신가요? 마지막 일곱 번째 신호는 다리의 온도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쪽 다리만 유독 차갑거나 반대로 열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혈류순환에 문제가 생겼다는 직접적인 신호거든요. 76세 정미경님은 오른쪽 다리만 계속 차갑다고 하셨어요. 양말을 여러 겹 신어도 그쪽만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혈관 검사를 해보니까 뇌로 가는 혈관뿐만 아니라 다리로 가는 혈관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온도감 차이는 목욕할 때나 잠들기 전에 확인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양쪽 다리를 만져보시면서 온도 차이가 나는지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7가지 신호만 제대로 알아도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을 알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자에서 일어나기 테스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양쪽 다리에 힘이 균형 잡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셨다가 팔의 힘을 전혀 사용하지 말고 다리 힘만으로 일어나 보세요. 이때 몸이 한쪽으로 기우거나 한쪽 다리에만 체중이 실린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정상적이라면 양쪽 다리에 골고루 힘이 들어가면서 똑바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 테스트를 매일 아침 한 번씩 해보시면서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만약 반복적으로 같은 쪽으로 기울어지거나 힘의 차이가 느껴진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아침마다 이런 테스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눈 감고 서 있기 테스트예요. 이건 균형 감각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뇌에서 균형을 담당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눈을 감았을 때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져요.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서서 눈을 감아보세요. 30초 동안 한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때 넘어지지 않게 주변에 가족이나 잡을 수 있는 물건이 있는 상태에서 시도하세요. 정상적이라면 30초 정도는 충분히 서 있을 수 있어야 해요.
만약 10초도 안 돼서 기울어지거나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균형 감각에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평소에 눈 감으면 중심 잡기 어려우셨나요? 세 번째는 일자로 걷기 테스트입니다. 바닥에 직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따라 걸어보는 거예요. 발 뒤꿈치와 발끝이 일직선상에 오도록 한 발 한 발 걸어보세요. 정상적이라면 10걸음 정도는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걸을 수 있어야 해요. 만약 자주 선에서 벗어나거나 균형을 잃고 흔들린다면 뇌의 균형 조절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테스트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보시면서 변화를 관찰하시면 돼요. 처음보다 점점 더 어려워진다면 반드시 확인받으세요. 네 번째는 발가락 올리기 테스트예요.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발가락만 들어 올려보는 거예요. 발 뒤꿈치는 바닥에 붙인 채로 발가락과 발등만 위로 올리는 거죠. 이 동작을 양쪽 발로 각각 해보시면서 힘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쪽은 쉽게 올라가는데 다른 쪽은 잘 안 올라간다면 신경 전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테스트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해보시면서 변화를 체크하시면 좋아요. 점점 차이가 벌어진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다섯 번째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이 세 가지는 뇌혈관 손상의 위험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커요. 혈압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환경에서 측정하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후 식사하기 전에 측정하시면 가장 정확해요. 혈당은 공복 상태와 식후 2시간 후 측정하시고 콜레스테롤은 3개월에 한 번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수치들을 기록장에 매일 적으시면서 변화를 관찰하세요.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다면 그것도 뇌혈관 건강의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요즘 본인의 이런 수치들을 기록하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는 매일 30분 걷기입니다. 걷기 운동은 혈류를 개선하고 새로운 혈관 생성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특히 뇌혈관 건강에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무리한 속도나 시간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서 천천히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아침 산책을 특히 권해드려요. 아침 공기는 맑고 체온도 적당해서 혈관에 부담이 적거든요. 또한 아침에 걸으면 하루 종일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하루에 몇 분 정도 걸으시나요? 일곱 번째는 뇌혈관을 지키는 음식 섭취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등 푸른 생선, 견과류, 신선한 채소, 마늘 같은 음식들이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하지만 과다 섭취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고 마늘은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하고요. 일주일 식단에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반영하시는 게 중요해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매일 드시는 게 효과적이거든요. 평소에 어떤 음식들을 챙겨 드시나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이 정말 중요해요.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뇌혈관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쳐요. 충분한 수면은 뇌혈관을 회복시키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중요한 시간이고요. 매일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심호흡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풀어주세요. 화가 날 때 혈압이 갑자기 오르는 걸 느끼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 상황을 자주 만들면 혈관이 견디지 못해요. 이렇게 관리만 제대로 해도 뇌혈관 건강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거든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 중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리에서 먼저 나타나는 뇌경색 신호 7가지와 집에서 쉽게 해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 그리고 뇌혈관을 지키는 생활관리법까지 모든 걸 알아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었죠.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다리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이나 근육 문제로만 생각하시는 건 정말 위험해요. 또한 파스나 찜질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도 시간을 놓치는 일이에요. 올바른 관리는 편측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신호들을 뇌에서 보내는 경고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신호들을 계속 무시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쓰러질 수 있고 설사 생명을 건진다 해도 평생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어요. 언어장애, 운동장애, 인지기능 저하 등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조기에 발견하고 제대로 대응하면 완전한 회복도 충분히 가능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고 관리해서 건강을 되찾으셨거든요. 뇌혈관은 관리하면 회복되는 장기예요.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면
매일 아침 의자에서 일어나기 테스트와 걸음걸이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매일 해보셔도 변화를 빨리 알아챌 수 있어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양쪽 다리에 힘이 고르게 들어가는지, 걸을 때 한쪽으로 기우거나 끌리지 않는지 매일 체크해 보세요. 거울 앞에서 걸어보시거나 가족에게 관찰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매일 5분도 안 걸리는 일인데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기록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모든 뇌혈관 질환의 근본 원인이거든요. 수치가 높으면 아무리 다른 관리를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음식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기름진 음식과 짠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생선을 늘려보세요. 갑자기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시면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관심을 갖는 거예요. 가족이 관찰해주는 것만으로도 조기 발견 확률이 높아져요.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문화를 만들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와 다리 신호의 연결고리를 더 깊이 있게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 치매도 다리에서 먼저 신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뇌경색과는 또 다른 패턴의 신호들이 있어요. 그리고 뇌혈관 건강을 위한 구체적인 운동법과 식단도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운동이 뇌혈관에 좋고 어떤 운동은 피해야 하는지, 나이대별로 어떻게 다르게 해야 하는지까지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정말 생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요즘 다리에서 오늘 말씀드린 이런 신호들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가족 중에 이런 증상을 보이는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